그 이번에 전기차 네. 그게 좀 그 지역에 그렇게 파장이 큽니까?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그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고 일단 있다던데.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런 분위기는 없고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 사시는 분이 이번 양궁 대표 감독님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참나. 그런 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주말에 제가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꽤 큰 단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저는 뭐 행사한 줄 알았어요. 차가 삥 둘러져 있더라고요. 지하에 주차를 못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지하에 주차하지 못하고 오늘 아마도 2차 전지 빠진 이유가 그거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꾹꾹 참고 있다가 일정 부분 수면 위로 이런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2차 전지 좀 밀린 것 같은데 일단 산업적으로 강하게 발현이 되기보다는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노이즈로 지나갈 산업적인 측면에서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지금 아직 그 어떤 배터리인지가 정확하게 발표는 아직 안 났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국내 배터리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아마 중국산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지금 중국산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어요? 거의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언론에서는 네. 중국의 한 세계 10위 정도 하는 중국 업체 맞습니다. CATL은 아니고. 네네, CATL은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아마 제 오늘까지 뉴스를 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대책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터리 원산지 표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국내 배터리는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일단 저는 좀 어느 정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의 그 성장통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밀린 건 아니고 많이 많이 밀렸지. 밀렸죠. 예. 네, 이거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네네.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악재는 어제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바람에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밀렸다라는 거고요. 호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좀 걱정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왜요? 종목이 종목답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호재가는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요. 호재를 세론으로 둔갑을 시켜서 매도를 시키고요. 그리고 악재는 더 큰 악재로 받아들여서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빠지듯이 그렇게 강하게 빠지는 게 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시장이 마이너스 났고요. 어제는 플러스가 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시장이 훨씬 더 그 내용면 좋은 장입니다. 이건 좀 이따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호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화요일 날 와서 시황 말씀드린 거 우리 가족분들 기억을 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 화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 그러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종목들 보시면 조선주 신고가 났고요. 그러니까는 일부 대형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제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많이 빠졌고요.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시총 상위주들이 밀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밀리고 다른 게 다 밀려야 되는데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보셨나요? 잘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안 좋더라도 대형주 단에서 외국인 선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의존했던 대형주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빠졌지 시장은 살아 있었다. 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큰 하락이 있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오늘 조정받을 자리에서 양봉이 났다 하면 일부 하면 이 정도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될 거는 잠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족분들. 여기서 조금 더 올려놓다가요. 제가 일부러 미리 좀 해놨는데 여기서 갭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요 갭을요, 갭으로 띄워야 됩니다. 갭으로 띄우는 걸 아일랜드 갭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걸 섬골 반전이라 얘기하고 강력한 추세 반전의 신호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요 며칠은 지지부진하더라도 뭐 다음 주에 뭐 CPI가 발표한다거나 혹은 어떤 게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 갭으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된다면은 다시 2,700, 2,800도 트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올 수 있다고 보나요?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쇼크 자체가 뭐 여러분들 요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일본에 대한 거는 진화가 됐어요. 총리 자체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시장이 안 좋으면 보류하겠다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AI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혹은 빅테크에 대한 수익이 확인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8월 중에 한 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넘어서서 그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와 흥분해가지고 다시 하이닉스 산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뭔가 리밸런싱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자주 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 혹은 종목들. 네, 오늘은 섹터 종목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워낙 최근에 시향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CS 윈드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CS 윈드라 함은 풍력이죠. 풍력 하부 구조물. 이 종목이 딱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표님 이 거래량 한번 보실까요? 상장 위에 거의 최대 거래량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터진 게 아니고 밑에서 터졌어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 오전에 했는데 요 종목이 기존에 1분기에 제가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1분기에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기존 추정치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발표를 하니까는 적자 나왔어요. 1분기 때. 여기 잠깐 다트 보시면은 (1분기) 때 마이너스 95억 나왔습니다. 이게 네. 작년에 인수한 전 블라트라고 덴마크의 그 풍력 회사 인수한 거에 대한 약간의 일부 차익 실현 이런 부분도 좀 있었긴 것 같은데 그것을 2분기까지 넘겼더니 아마도 추정치가 400억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리서치에서는 추정치를 올려가면서 간다 하고 있었는데 실적을 발표하니까 1,000억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와, 이 정말로 안 좋았다가 2분기에 서프라이즈로 냈구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재생 섹터는 첫 번째 고금리 때 캐펙스 투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섹터. 그래서 뭐 9월이 됐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좋아질랑 하는데 실적으로 종목이 가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CS 윈드처럼 쳐줘야 되거든요. 뭘 그렇지. 쳐줘야 되냐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화답을 한다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시장은 시장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좋은 실적을 보고 빨리 매매를 들어가는 오늘 보시면 외인 기관 쌍끌이 크게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죠. 지금 어떻게 보시면.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을 뿐더러 종가까지 올랐다. 그리고 신재생 섹터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고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게 종목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종가까지 이 200일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차상 최대의 거래량에 나오면서 강한 양봉이 나오는 거는 뭔가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어 있을 시기에 발표를 했다 칠게요. 그렇지. 차익신 좀 나오거든요. 이제는 기대감으로 좀 더 들고 가보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추정입니다. 우리 가족분, 제가 오늘 투자자분한테 오후에 상담 드린 거를 같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너무 빠르다. 이거 내일도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통화될 때가 14%, 15%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조건 사라 팔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기존의 실적 추정치가 400억대였다. 근데 지금 1,000억대 추정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을 추적하고 있었던 증권사에서 내일 목표가 안 올리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내일 올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 가족분들 제가 왜 우리 시황을 계속 들으셔야 되냐면 이런 시황이 이틀째예요, 대표님. 무슨 얘기냐면 파마리서치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딱 지금 월요일 날 두들겨 맞은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종가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제 기준 낯설었어요, 대표님. 낯설었는데 오늘도 2% 플러스 끝났거든요. 좋은 것들은 시장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먼저 보여주면서 그것을 답습하게 되거든요. 파마레스 시장 오늘 보여주니까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CS 윈드를 쫓아간 거죠. 아, 내일도 증권사에서 뭐 좋은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실적이 눈에 보이게 찍힌 거고 그들의 추정치가 있었던 거고 그거 더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목표가 제가 보면 올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서치의 메커니즘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조금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딱 오후에 뭐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실적 서프라이 나온 거 우리 잘 째려보자. 이게 전략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감히 내가 실적 서프라이즈 사면 뭐합니까 세론이고 혹은 사면 뭐합니까 빠지는데 무서운데 시장이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 찐시장을 잘 들어야 된다. 예, 오늘은 약을 조금 팔고 있어. 아니 오늘은 조금 제가 그래도 이게 이제 좀 살만한가 보네. 아니 그러니까는 솔직히 제가 지금 오늘 오후부터 몸이 아파요 지금. 아 그래. 웃는 거긴 한데 아 이제 바닥이다. 긴장이 바닥의 풀려가지고 제가 언제 아팠냐면은 코로나 때 150포인트 빠질 때 제 코피 터진 거 아마 우리 가족분들 아실 텐데 제 장중에 그 생방송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있다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때 긴장하다가 그때 일주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막 근육통이 막 와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게 그 마음에서 좀 이제 적당히 마음을 놔도 시장은 좀 적당하게 좀 돌아가겠구나라는 게 이걸 뭐 어떤 지표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박창윤 대표가 네. 저 박현상 부장 그 코피 터지는 거를 시그널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그 언제 코피 터지나.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한테 카톡 엄청 왔습니다. 코피 터졌나 안 터졌나. 알겠습니다. 자, 이 좋은 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이 그러니까 해리스 트레이딩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네. 이게 역시 또 얼마나 갈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 즉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도에 따른 거를 제가 미국인이 아니고 그쪽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할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속성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적이 나와야지 이게 연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CS 윈도우 먼저 나왔어요. 그럼 CS 그룹주들, CS 베어링 있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이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움직였다 치겠습니다. 그럼 뭐 움직이겠습니까? SK 오션 플랜트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같은 밸류 체인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지난주에도 해리스가 일부 우세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났는데 왜 안 움직였을까요? 우리 가족분들 질문 뭘까요? 하나솔루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 태양광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뭔가 이제 제가 전지전능하게 어떤 걸 예측한 능력은 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지금까지를 답습해가지고 내일 혹은 다음을 예측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션 플랜트 볼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실적을. 언제 나오지? 이런 식의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장 안 좋을 때 어떤 얘기 하냐면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라도 올라라라고 합니다. 뭐라도 올라라. 삼성전자가 오르든 뭐 바이오가 오르든 뭐라도 올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긍정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물론 설레발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봤더니 그래 요 정도면은 시장에서 정신 차리고 종목을 찾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구나라고 어제 오후부터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면은 만기일 치고요. 만기일 치고 좀 부드러운 만기고요. 아까 제가 만기일 얘기를 안 드렸죠.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아침에도 수급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외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다 팝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 실적이 2분기 생각보다 잘 나왔어. 근데 그 투신하고 이런 데서 계속 매도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이게 로스컷 같아. 맞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가 평균 단가를 이렇게 최근 한 달간 평균 단가를 보면은
그 평균 단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 30%가 깨졌어. 25%가 예를 들면. 그런데 무식하게 매도가 나오더라고. 거기도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 갑작스럽게 외인 매도 혹은 기관 매도 나오면은 뭔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뭐 안 좋거나라든지 혹은 업황이 꺾였거나라고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월요일 날은 그냥 도망쳐 분위기였거든요. 그냥 극도의 공포 때문에 그냥 다 던졌고 지금부터 한 요 며칠은 아마 다음 주가 될 겁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기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파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 중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물론 이게 시장 영향이 크긴 한데 반도체를 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적으로 네. 봤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좀 보긴 봐야겠죠. 8월 28일 보고 하긴 하는데 그게 좀 너무 저는요. 이게 밸류에이션을 우린 보잖아요. 보는데 싸요. 싼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뭔가 다른 거를 사기 위한 혹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업황을 진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조금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나. 소부장들 오늘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도 요며칠 좀 팔기도 팔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일 연속 올라긴 올랐거든요.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실적이 지금 잘 나와. 물론 중화권 고객사가 많기 때문에 주성은 하반기에 좀 미국 정권이 바뀌게 되면 트럼프에서 어떻게 될지 않을까. 이런 거에 걱정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기까지 바로 쏘기는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은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들은 팔고 있어도 이게 지금 조금씩은 시향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이 안정화됐죠. 제가 뭐 안정화 일부 되고 있다라고 표현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 하면 안 되는 거가 있어요, 대표님. 그냥 내 거 안 간다고 제 위치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팔고 또 가는 거 갈아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지 않아서 지난 화요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였죠. 무분별한 로스컷인데 지금은 리밸런싱이에요. 잘못해버리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좀 실적이 있고 그 내 다음 차례가 기다려진다면은 아직까지 지금 인제 3일 됐어요. 인제 3일 됐는데 내 위치를 찾는 것들이 그 과정이 조금씩 시작이 될 겁니다. 특히 코스닥 중소형들 입장에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위에서 30% 깨진 것 수두룩합니다. 30%가 뭡니까? 위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직전에서. 그러면 그것들은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양봉을 세우고 돌아가면서 순환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이 증시 흐름, 네. 아직은 엔캐리 충격, 네. 이것이 끝나진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 또 뭐가 있을까요? 중동전쟁하고. 뭐 중동전쟁,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장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미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선물이 빠지고 있어서. 맞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 선물이 빠지는 이유가 아직 중동전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 장중에 출렁이긴 해요. 오늘 시장도 사실은 그렇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타격을 받은 거는 빅테크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을 좀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화요일 날 갈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아쉬운데 그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위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미국은 자리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 실업수당 청구권도 또 있거든요. 매주 나오긴 하는데 매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신경 안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 아니고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간이거든요. 주간에 뭐 허리케인도 없었고요, 그죠? 그러면은 좀 시장의 좀 우호적인 모습이 오늘 밤에 나와준다면 미국도 한번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좀 우리 시장까지, 즉 빅테크들, M7들이 어떻게 올라와 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도체 쪽으로 한번 또 갈 겁니다. 투심이. 그러면 내가 지금 못 샀었던 거, 오늘 좋았었던 것들
또 그게 살짝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 리밸런싱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고민인 거야. 지금 잘 가고 있는 걸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막 매도해가지고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사야 될까? 네. 다음을 대비하면서. 뭐 저는 이 추천은 이런 손이 빠르지 않거나 혹은 시장에서 매일 호흡하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컴퓨터 켜놔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메신저도 보고요, 뉴스단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컨디션에 계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쉬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못 견딥니다. 이거를 종목별로 못 쫓아가요. 하루 쉬었더니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쉰다라는 건 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매도하는 것도 쉬자.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변동성 심한 단타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그 방송을 끝나고 오는데 뭐 이렇게 봤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바이오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바이오 별로 얘기 없어요. 이거 그러면 어제 하루 종일 바이오를 보시고 오늘 매매하실 분들 있으면 좀 물렸거든요. 오늘 그렇지. 네, 일부는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섹터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방송의 특성상 오늘 움직인 일을 조금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방송이라는 것에 방송의 그 프로의 특성도 있고 그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채널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듣는지가 달라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쏙 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가 좋고 다음 달에 ESM 유로 종양학회도 있는 것 같고 그럼 바이오 가고 있어. 추세가 제일 좋다. 추세가 좋은 종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또 물려요. 그럼 짜증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오늘 미국에서 뭔가 실업성 잘 나와가지고 그래 그 침체는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빅테크가 딱 떠서 반도체 딱 가면 이거 사람 미치거든. 그렇지. 팔고 났는데 올라버리면 네. 손절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버리면 미치는 거지.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구간 못 하실 거,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우시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수는 회복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일랜드 갭이 뜰 수도 있고 뭐 하면은 그러면 한 달 안에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회복되면 이렇죠. 지수만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수 ETF. 코덱스 레버리지. 네. 근데 오늘처럼 좀 빠지거나 혹은 그럴 때 조금인데 두세 번 사야지. 이거는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왜 안 하시냐고 여쭤보니까는 교육 듣는 게 싫으시대요. 그 교육 3,000원 내고 1시간 듣는 거거든요. 이것도 싫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핑계예요, 핑계.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칼,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ETF 등록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예. 지금 이런 불안감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자꾸 빠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자꾸 더 빠져서 망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빠질 때는 계속.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빠져가지고 여기서 빠져봐야 더 얼마나 빠질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분. 이게 기본적으로 바닥은 확인이 되었다라는 심리가 있어야지 물을 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저점이 어딥니까? 2,400이에요. 그죠? 2,386인데 2,400이라 치겠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코피 터지고 가장 힘들었었던 그 시기고요. 그거는 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저기 4년 전 코로나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 두 번의 위기는 뭡니까? 시스템 리스크였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그런데 2분기 삼성전자 실적 얼마 발표했어요? 10조 4천억 발표했고요. 하이닉스 5조 발표했어요. 시스템 리스크를 전이가 되려면은 채권 가격이 막 급등을 한다거나, 그죠? 채권을 막 사야 되는 거죠. 혹은, 막 팔아야 되는 거죠. 혹은 기업이 적자 도산할 것 같은, 그때요. 코로나 때 전에도 그랬고, 금융위 그때도요. 건설사 부도 있었어요, 대표님. 근데 지금 아직 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물론 PF 위기가 일부 있다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극도의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기에는 일단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걸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뭐 AI 수익성 약간 AI 수익성 이 얘기는 하루에 한 20번 들으실 거예요. 가족분들 방송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정도 수준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2,400 수준은 좀 이따 우리 연구원님 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PBR은 0.9배 언더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 0.85배?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8,500 갔을 때 진짜로. 이번에 왔던 거예요. 왔던 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웬만한 시스템 리스크가 가지 않으면 혹은 미국에서 침체가 한 방에 온 게 아니고 침체가 확인이 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지표가 겹쳐서 시간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건 좀 돼야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러다 또 2,400 가면 제가 죽일 놈이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뭐 죽일 놈 되면 욕 왕창 먹어야지 뭐. 저기 또 기도하면 되죠 또. 기도로 때우려고. 아니 제가 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부추면서.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종목마다 사실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자기 종목의 평가를 한번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버틸만 하다 하면 버텨야 되는데 지금 딱 경계해야 될 건 아직 발표 안 한 내 종목의 작은 종목들. 그거 어떻게 새로 나올 그것도 미치거든요. 그런데 발표한 대형주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대형주들에서 한 번 더 무섭게 맞을 확률은 좀 적어요. 들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는 지금 15일까지 발표를 할 테니까 일주일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잘 그거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내일장 우리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투심이죠. 투심이고 미국 어떻게 나오는가 따르고 금요일 날 일이니까 또 어떻게 바뀌느냐. 대부분 요즘 시장은 9시 반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9시 반에 해볼만 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고 해볼만 하다 느끼면은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9시 반에 또 갑자기 뭐 일본에서 혹은 엔화가 또 급등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소식이 들리면은 그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는 약세가 거지. 되겠죠. 다시 이제 올라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에서 선물로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매크로적인 측면이니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한 10시, 9시 반 10시 사이까지만 좀 본다면은 그 무난하게 금요일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약세가 아니라 강세가 될 때. 그렇죠. 빠지는 거. 예.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강한 게 내일 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다음 분기까지 버텨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당위성이 있는 것들이 좋아요. 그런 의미라면 엔터. 예. 엔터는 2분기 때 워낙 많이 기대를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콘서트들이. 그런데 뭐 지금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뭐 자료 보니까는 조금씩은 잘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빠져 있어요. 내년 기준으로 퍼 15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밑에서 살짝 돌리고 있는 것들을 오늘 바로 사자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좀 밑에 거는 내가 사고 버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강한 거. 뭐 예를 들어 조선주 좋지 않습니까? 조선주가 요즘 올라가는 사람 또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경계해야 될 거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강하면 아예 시장을 계속 쳐다보거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다음을 기다릴 수 있거나 이런데 중간에서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던 거 잘못 건드리면 거기서 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조선 엔터 좀 말씀드렸고 지금 좀 전에 시간으로 넷마블이 실적 발표 잘 그리고 나왔거든요. 오늘 게임주들 얘기가 네. 뭐 NC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던데. 그래서 이게 뭐 게임주를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게임주는 정말로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냥 센 건 넥슨 게임주가 제일 세고요. 크래프톤이랑요. 근데 지금 하나씩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면은 게임주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번에 잘 안 빠졌어요. 게임주는. 그러면 8월 달에 게임스컴인가요? 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반기들 이벤트들이 있을 테니까 종목마다 이벤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시간으로 넷마블이 한 3, 4% 뜨고 있을 텐데 내일 또 떤다고 해도 또 거기서 갭 상승 안 돼요. 또. 쫓아가면 안 되지. 안 돼요. 차라리 다른 것들 좋은 게 올라오면 아예 발표 안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약간 여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딱 3, 4% 떴다면 5% 떠요. 그거 또 빠지면 또 또 팔아요. 그게 이제 손이 빠르신 분들, 그게 트레이더들이 지금 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킹하고 있으면
내가 그 게임 섹터가 같이 빨개지면 그 안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녁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게임 안 봤던 게임주 중에서 뭐가 지금 리서치가 되어 있을까라는 꼬로미를 차려놓고서 거기서 내가 한번 내일 신규로,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첫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봤다가 첫 양봉이 터지는 것들을 내일 부담스럽지 않게 덤비는 것도 일단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